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45강 세계의 통합적 구조. 혹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금 강의의 연결성을 좀 이해하셨겠지만 이전 강의에서는 제가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즉 유교, 불교, 이슬람교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교가 그들 나름대로 전투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또 신비성도 있지만 기독교도 그거 다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기독교야말로 총체적 진리를 갖고 있고 그 총체적 진리를 우리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 강의에 모자이크 혹은 퍼즐 게임과 같이 어떤 개별적인 것, 파편, 조각은 전체 속에서 의미가 있고 또 전체는 개별과의 함께 이어짐으로 인한 전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주를 통일하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전체 흐름이었던 오늘은 세계의 통합적 구조, 즉 다시 표현하면 기독교 진리와 성서는 역사적이고 신비적이고 합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개인적이고 문화적이고 보편적 진리를 갖고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는데 오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자체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거 자체가 유기체적이고 그거 자체가 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통합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팔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신이 잃거나 뭐가 잘못되면 안 되죠. 기독교의 진리가 구원, 죄 용서만이 아니라 우주를 말하고 보편적이고 기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문화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조금 공부해 보니까 세상도 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 진리가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옛날 버전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 한 번쯤 보셨죠? 제가 밑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도 이거 여러 번 봤어요. 흥미롭잖아요. 제목도 재밌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질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TV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사건이 좀 생기면 그건 이제 추궁하잖아요. 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건의 진상과 원인이 밝혀지는가? 그래요? 여러분 보신 분 다 밝혀집니까? 어떤 건 밝혀지고 어떤 건 안 밝혀지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할 때 그것이란 뭡니까? 많은 사건이죠. 왜 알기를 원합니까? 왜 어떤 사건은 알지 못해서 중간에 후지부지 되죠? 왜 어떤 사건은 도중에 중단되죠? 왜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아, 저거 알고 싶은데 안 되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사건과 사람과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 사건, 사회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연결성이 있어요. 사건, 사람, 사회의 표층성의 심성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이단 혹은 교주의 비리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추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더 이상 안 해. 업을 못 가고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 이건 제 상상력이요. 왜 그럴까? 정치랑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 문제는 종교의 문제지만 정치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정치와 연결된다는 건 정치인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럼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표충성 심성이 뭐야?
겉으로는 교주들이 문제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또 그래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것도 있지. 많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데 알기를 그만두는 거지. 아니면 압력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자, 켄 윌버라워는 이 사람이 25세 때 쓴 책이 제가 이분 책을 거의 다 갖고 있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 말한 걸 듣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읽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불교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많은 사상이 제대로 파악한 것도 있지만 이분의 근본적인 건 이제 불교적 입장, 그런 건 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 가지에 따라 그 사람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통합주의 사상가예요. 통합적 심리학자야. 종교 통합 사상가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이 사람이 파헤쳐갖고, 제가 강의하는데 너무나 이게 많은 통찰력이 있어요. 이분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홀라르키예요. 그냥 간단히 전체, 제가 이제까지 쭉 강의했던 것 같이 홀라르키, 총체성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세 가지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그걸 다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아까 죄송합니다. 이전 강의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 사람도 근본에서는 불교적이지만 우주의 질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거 보여주는 거니까. 옳은 건 옳은 거니까. 자, 진리란 뭐냐? 실제 전체성 총체적 위계 질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혼론이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 보세요. 홀라키 구조, 원자. 우리가 많이 하는 원자라는 게 분자의 부분이에요. 분자는 세포의 부분이에요. 세포는요, 우리 몸의 부분이에요. 우리 몸은요, 몸만이 아니죠. 가족, 부모와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문화는, 가족은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문화는요, 어떤 세상의 문화도 문화 하나가 존재하는 거 없어요. 즉, 원자부터 분자부터 세포부터 몸, 개인, 가정, 사회, 문화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일한다는 게 죄가 뭐예요? 이게 다 깨진 거야. 디비니티는 하나님이에요. 디비니티, 디바인 하나님이에요. 디바이드는요, 마귀예요. 디바인 하나님.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을 처음에 갈라놨잖아. 죄를 져서 갈라지게 디바이드.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총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서로 하나 되게 만들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근데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각자 도생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되게 한다는 말도 맞지만 통일은 뭐예요? 죄 때문에 다 깨진 게 통일되게 하는데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혼론의 구조라는 거야. 홀라키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윌버 사상가의 혼론의 카테고리가 이런 거예요. 이 영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지만 이게 조금 아까 원자, 분자 그거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애텀, 홀로큘, 셀, organ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정치적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혼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일하게 한다는 게 이런 의미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림.
여러분 이게 그림에 자세히 나온지 모르지만 조금만 말한 거예요. 원자, 소립자, 그 다음에 분자, 단세포, 다세포, 인간사회 쫙 올라가네. 지금 우리가 포스트 휴먼 사회를 말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홀로는 그래서 뭐냐? 연결적이고 계층적이고 단계적이고 발전적인 거예요. 요거는 자세히 여러분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나라는 것도 저도 자세히 봐야 돼 지금. 나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뭐 감각, 지각, 충동, 그 다음에 뭐 많아요. 심정, 상징, 개념, 조직 쫙 올라가요. 그것은 전자, 분자 쫙 올라가요. 우리라는 사회도 옛날 신화적, 태고적, 우로니스적, 원시적 쫙 연결돼요. 이게 다 이분의 말은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분 책에서 이거 뽑은 거예요. 제가 읽고. 근데 지금 시간상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윌버의 전체적인 사상이 뭐냐? 인간의 의식과 문화의 습성은 뭐냐?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진화적이고 총체적이고 우주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상도 통합적 의식을 갖고 통합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방법론에서 이 사람은 불교적 어프로치로 가요. 나는 노. 이분이 천재지만 나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각 마디마다 연결하고 아까가 죄송합니다. 이전 강의에 보시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자 보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이거 뭐죠? 초월적 하나님. 만유를 통일한다고 그러잖아요.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내재적 하나님. 이게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왜 남북한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남북한도 우리 통일이 안 돼 있잖아. 왜? 서로 싸우잖아. 왜? 이념이 서로 다르잖아. 그게 죄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활동 보죠.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분이에요. 만유 위에 전체를 섭리하세요. 어떻게? 만유를 통일해요. 어떻게?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만유 가운데서 내재적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최정원 교수로 하여금 통일을 강의하라. 최정원 교수로 하여금 너네들이 총체적 세계의 구조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기독교의 진리가 총체적 진리임을 알고 세계와 이것이 뭐예요? 맞춤이 된다는 거야. 기독교가 총체적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런 총체적인 영역이 진리로 다 꽤 맞춰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자꾸 왜 이분화되냐면 총체적인 생각,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와 세상, 나와 세상, 나의 전공 학문과 다른 영역의 학문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전 강의 영국이 2000년도 초기에 신학 커리큘럼을 인문하고 다 통합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한다고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시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목적이 통일인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능력이에요. 목적은 통일이다. 그거는 남북한 통일 목적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왜 통일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잖아. 지금 남한도 능력이 없고 북한도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말한 그 윌버 그 사상가도 불교적으로 하려고 그래. 불교적으로. 깨달음으로 통일하려고 그래. 안 돼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 보세요. 초월적 실체들과 일반적 실체의 통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자, 형이상학적인 것,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 있죠. 에?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 일반적인 우리의 활동과 연결된다.
그게 안 되면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듣죠? 은혜 받죠? 근데 삶 속에서는 그 실천이 잘 안 되죠. 그게 이분화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초월절 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인 삶, 행동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일한다는 거예요. 왜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의식과 무의식의 이 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분열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진리와 일반적인 통일성, 지금 설명했죠. 각기 다른 역사의 통일성. 이런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많은 게 수긍하는 거야. 그런 게 과학과 신학의 통일이에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니콜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절대자이며 그 안에서는 모든 드립들을 총괄하고 모든 드립들이 지향되어 있다. 지향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자, 니콜라 부라는 사람이 소설에 회심의 순간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 경험한 걸 이렇게 써요. 소설에 나오네요. 세상의 부드러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심오한 은총. 나와 모든 피조사에게 복된 교감을 느꼈다. 기쁨이 내 주변의 사방에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분주한 거리의 소음 속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줬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총체적 느낌을 깨달은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와 모든 피조사에게 복된 교감. 모든 피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한 체험을 딱 한 거예요. 예. 보세요. 익살맞게 들썩이는 치마 자루 속에 매서울 때 부드럽게 유행되는 바람 속에 이게 뭐냐면 세상의 삶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빗물을 잔뜩 먹은 가을 구름 속에 나는 세상의 고통에 받아 우연한 사건이니 뜻없는 연속이 아니라 반짝이는 축복, 은혜로운 전율, 우리에게 보이던 그 진가를 우리가 미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고 혼돈이 있고 어두운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통합적 인식은 감각적 개념과 일반적 개념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걸 하나 되게 합니다. 감각적 개념과 이성적 개념을 합칩니다. 이것도 쉬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각적으로 뭘 개념이 생기잖아. 이건 딱딱하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다음에 이성적으로는 이 컵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느 컵 만드는 회사에서 진흙을 고갖고 불에 들어가갖고 그건 이성적 개념으로 컵을 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는 만지니까 딱딱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낀 것과 학문을 통해서 느낀 것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야. 근데 지금 분열되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옳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걸 통합시키는 게 기독교 진리라는 거지. 이성적 개념과 종교적 개념. 자, 종교적 개념도 쉽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건 우리 기독교 개념이에요. 이성적 개념은요. 이성적 개념은 뭐죠? 세상은 창조된 것 같지도 않고 우연인 것 같아. 근데 세상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또 질서는 있네.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통합적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가 철학적인 거, 정보적인 거, 지식적인 거, 종교적 체험과 신학적인 거. 이런 거에 내가 막 어떤 체험을 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무당이야. 군내림이야. 그게 뭐예요? 성경과 신학적 지식으로 분별을 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학적인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성경적인 지식을 알면 세상의 많은 체험과 통합이 될 때 분별이 생기는 거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사회적 지식과 심리학적 지식, 일반 경험 지식과 사회적, 이런 것들이 다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인생의 속성은 감각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모든 영역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깊이 연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통합적인 이제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 최 교수님 이제까지 세상의 모든 영역이 분자, 원자, 세포, 유기체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죠? 통합적인 애가 어떻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노드롭 프라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객체와 주체의 진실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식. 객체의 진실. 어떻게 하면 대상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가. 객관적으로 아는가. 주체의 진실. 대상을 인식한 주체의 진실은 무엇인가.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맛있어. 시원해. 근데 내가 꿈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내가 물을 마신 게 진짜인데 꿈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정확히 인식했는데 그게 내가 인식한 게 진짜인지 너 어떻게 아냐? 그래서 장자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꿈속에 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살아서 꿈을 건지 꿈속에서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짜인가 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면요. 결국은 헷가닥해요. 그러니까 객체의 진실과 주체의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이 주관적인 것을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객체의 진실과 객관적인 것과 쉽게 표현할게요. 주관적인 걸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과 주관적인 모두가 지닌 공통적 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다차원적인 걸 말해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 사람, 파력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말해요. 자, 일본의 이슬람학자 이지스 도시코가 다중구조론을 말했어요. 자, 여기 조그맣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중구조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현실세계와 인간의 의식구조의 특성은 다중적 구조라는 거야. 현실세계가 다중적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다차원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세계가 너무 영역이 많잖아요. 정치부터 예술부터 심리적인 거. 그건 의식이 되는데 인간의 의식도 다중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현상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험적 세계는 존재의 바깥쪽, 겉쪽, 표층에 부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컵이 있다. 컵 속에 물이 있다. 내가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표층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몇 겹이나 되는 층이 겹쳐지고 수직적 방향으로 퍼져나가서 존재 영역의 다층적 구조로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은 지나가 봐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돼요. 현실 세계의 다층적 구조라는 인간 측에도 주체적으로 인식이 비슷한 다층적 구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다양하고 사람이 다양하단 말이야. 층이 막 많아. 계급도 많아. 그럼 영적 세계도 말하는가 하면 무슨 감각의 세계도 말하는가 하면 꿈의 세계도 말하는가 하면 이게 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잘 들으세요. 그게 세계를 그렇게 다양하게 인지하는데 인간 측에도 우리 인간도 우리가 어떤 걸 인식할 때 그 인식이 눈으로만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표현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집단 무의식이 있잖아. 의식에도 여러 층이 있지. 그 인간의 의식도 표층에서 최심층일까지 여러 영역이 있는 거야. 의식,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럼 어떤 게 옳으냐 이거지. 우리는 의식이 옳다 그러죠. 프로이드는 의식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무의식이 옳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의식하는 것도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하는 거니까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근데 칼륨은 뭐라 그래요? 무의식에도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야. 그 집단 무의식은 유전이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걸 다 연결시키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의식하는 것은 한국이란 민족적인 집단 무의식 속에서 나온 거다. 그럼 한국이란 민족적 집단 무의식에서 나의 의식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을 좀 알아야 된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자, 객관적 현실의 다층과 주관적 현실의 다층 사이 1대1의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표면적인 의식에서는 현실의 얕은 표면만이 보이고 의식의 심에 현실의 심층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쉽죠. 표면적인 거는 표면만 보여. 예를 들어 지금 내 제자가 여기 앉아 있어. 제자가 지금 이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제자하고 오늘 점심 먹고 대화를 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제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자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야. 제자의 심층 깊이 있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누군가 나한테 촬영한 제자분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나는 내 제자와 나와의 대화 속에서 아는 것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지. 심층 속에 있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깊은 마음에 있는 걸 말을 했어. 그럼 내가 너 그런 애였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심층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 말을 해도 그거는 무의식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무의식 속에 연결된 역량을 갖고 말한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누구냐? 여기까지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강의는 조금 짧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윌버라는 사람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분자 원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 내가 강의에서 말을 안 했지만 정치, 경제, 종교, 교육, 개인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그 가족, 가족은 사회, 사회는 문화, 문화는 국가, 국가는 이전 역사, 이전 역사는 다른 문화 역사.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대화할 적에는 깊은 심층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쨌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기 바쁜데 피상적인 거, 표층적인 거 보고 살아가는 거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게 과연 진실인가? 그게 과연 진리인가? 예를 들면 아침에 바다를 보니까 붉은 해가 떠올라. 저녁에 보니까 붉은 해가 바다에 가라앉네. 그건 뭐죠? 표층적인 거야.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됐지 그 세상에 그런 거지 그러면 돼요? 그건 표층적 지식이에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뉴턴의 베이스한 과학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의 그 세계관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에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뉴턴이 만든 거 거짓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걸 그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